제11장 분산에 관한 추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평균과 모비율에 관한 추론을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분산을 어떻게 추론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분산을 추론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체 모집단은 반드시 정규분포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 꼭 단순 확률 추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는 모분산에 관한 추론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모집단이 조금 전에 가정했던 것처럼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어떻게 추론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n개의 표본을 단순 확률 추출해서 우리는 이 n개의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 x바와 표본 분산 s제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모분산을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추정량은 표본 분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S제곱을 이용해서 시그마 제곱을 추론할 수 있을 텐데요. 정확하게 모분산을 추론하기 위한 추정량을 다음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S제곱은 표본 분산이었었죠. 표본 분산은 보다시피 n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n-1로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n-1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n으로 나누게 되면 편향이 발생하게 되는 추정량이 됩니다. 그래서 비편향 추정량, 즉 불편 추정량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n-1로 나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표본 분산으로부터 우리는 모분산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S제곱 그 자체로 바로 모분산에 대한 추론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다음 같은 새로운 통계량을 만들려고 합니다. 표본 분산에다가 자유도를 곱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모분산의 비율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통계량이 나타났는데요. 이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자유도가 n-1이 되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통계량을 이용해서 모분산, 즉 우리가 표본 분산을 계산하고 자유도를 곱하고 모분산의 비율로 나눈 이 새로운 통계량을 이용해서 모분산을 추정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정량이 보다시피 전혀 새로운 통계량이라서 다른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카이제곱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카이제곱 분포는 비대칭 분포로서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다음 같은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카이제곱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쳐진 양의 외도를 갖고 있는 분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자유도가 증가할 때마다 이 비대칭이 점차 대칭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처음에 그렸던 이 그래프는 자유도가 5가 되는 그래프고요. 요 그래프는 자유도가 10으로 주어질 때 나타나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약간 대칭 구조를 갖고 있죠. 요거는 자유도가 20일 때 나타내지는 카이제곱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유도가 1인 특별한 경우예요. 자유도가 1일 때 이런 그래프고, 자유도가 이제 즉 표본의 개수를 좀 더 많이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이렇게 대칭 구조 형태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통계량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모분산을 추정할 때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양의 외도를 갖고 있는 이 카이제곱 그래프에서 만약에 우측 검정을 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이 알파였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유의 수준이 여기가 알파였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여기 카이제곱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카이제곱 값,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n-1이고 유의 수준이 알파였을 때 카이제곱 값을 찾는 것은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알파라면 나머지 색칠하지 않은 이 부분은 1-알파가 돼요. 자, 이것은 이제 가설을 검증하려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카이제곱 통계량 값을 쭉 계산했는데 만약에 그 값이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와서 이 빗금친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빗금친 영역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기각력에 해당됩니다. 카이 제곱값 계산에 의해서 얻어진 어떤 카이 제곱값이 이 수치보다 크게 나오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값보다 작게 나온다면은 카이 제곱값이 이 값보다 작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채택력에 속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측 검정을 할 때 얘기고요. 만약에 양측 검정하게 될 경우에는 유의 수준은 여전히 알파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빗금친 영역은 오른쪽 반이 2분의 알파, 왼쪽 반도 이제 여기가 2분의 알파, 두 개 합치면 이제 알파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양측 검정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데요. 그때는 요 카이 제곱 값은 자유도가 n-1이고, 자, 여기는 2분의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표시하냐면 역시 자유도는 n-1이고, 자, 여기가 2분의 알파일 때요. 요점에 이제 위치가 2분의 알파일 때 여기는 왼쪽 끝점은 1-2분의 알파로 표시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표도 역시 뒤에 부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이 값을 찾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실내 구간은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을 때가 실내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실내 구간은 보다시피 자유도 n-1이고 그리고 유의 수준이 알파로 주어지는 양측 검전하게 되는 이와 같은 카이 제곱 값이 있을 때, 자, 우리는 이 값을 시그마 제곱분의 n-1, 여기 부등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s의 제곱, 요 범위가 바로 실내 구간입니다. 오른쪽 끝점.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괄호를 써서 소괄을 써서 1-2분의 알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유의 수준이 알파로 주어지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요것을 1-알파%인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의 수준이 알파였을 때 1-알파에 100을 곱하면 100분율로 만든 거잖아요. 실내 구간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은 보다시피 이런 새로운 추정량, 이 통계량에 관한 실내 구간이었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분산에 관한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등식과 그리고 이 부등식을 각각 풀어보면 됩니다. 먼저 오른쪽 부등식부터 먼저 구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값을 서로 자리 바꿈 해버리면은 이제 보다시피 모분사는 이걸 나눈 것이니까 자유도 n-1 2분의 알파의 제곱분의 n-1 그리고 n-1 s 제곱보다 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등식을 풉니다. 서로 자리 바꿈 해버리면 시그마 제곱은 이것분의 이것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n-1 1-2분의 알파의 제곱분의 n-1 s의 제곱을 넘지 못해요. 자, 이제 이것이 모분산에 관한 101-알파%인 실내 구간입니다. 유의 수준이 알파였을 때 실내 구간은 이와 같이 구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또는 괄호를 써서 표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n-1 2분의 알파의 제곱분의 n-1 s의 제곱하고 자유도 n-1 그리고 여기는 1-2분의 알파의 제곱분의 n-1 s의 제곱이에요. 자, 보다시피 모분산을 계산할 때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할 것이고요. 여전히 보다시피 표본 분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분산은 실내 구간을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분산을 추정할 때 이 새로운 추정량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이 추정량이 보다시피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는 이 새로운 추정량의 101-알파%의 실내 구간을 계산해 본 결과 그건 이거였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용해서
보다시피 이거의 실내 구간이었고요. 이 식을 변형해서 만든 것이 모분산의 실내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모분산의 101-4 알파 %의 실내 구간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호표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 카이 제곱 이 분포에서 요 값을 찾는 기호표기만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 실내 구간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강조할게요. 이 추정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분산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개의 표본으로 이루어진 캔 음료의 표본 분산이 자, 이제 단위는 이제 밀리리터에 평방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분산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표본 분산 S제곱이 4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표본이니까 25에서 1 빼니까 자유도는 24예요. 자유도 24, 표본 분산이 4예요. 여기다 대입하는데요. 이제 그럼 남은 거라고는 바로 이 카이제곱 값을 계산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95%라면 여기가 2분의 알파잖아요. 자, 이제 95%니까 유의수준 알파가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수점으로 얘기하면 0.05였다는 얘기거든요. 2분의 알파니까 0.025가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에서 0.025를 빼게 되니까 요 수치값은 뭐가 되냐면 0.975가 되겠군요. 이 값은 0.975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이 카이제곱 분포, 우리가 이 값을 알게 되면, 유의 수준 값을 알게 되면은 이런 값들은 도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도표를 통해서 찾는데요. 좀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표를 보는 방법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재 뒤에 보면은 이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냥 표는 이제 통계학 책마다 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 표를 어떻게 보는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표는 지금 이 위에가 그 유의 수준이 있고요. 왼쪽이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 자유도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5개의 표본이니까 자유도가 24예요. 그래서 자유도를 쭉 찾아요. 24가 여기 있습니다. 자유도 2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값들을 찾아야 돼요. 카이제곱 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유도가 24가 됐을 때 0.025가 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0.025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내려와요. 24란 자유도하고 0.025가 만나는 점을 찾아보니까 39.36 정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 수치가 39.36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찾아야 돼요. 0.975를 찾습니다. 0.975는 여기 있어요. 0.975 쭉 내려오면은 12.40 나오는군요. 요 수치가 12.40이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39.36, 12.40이 나왔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이 모분산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라는 얘기잖아요.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11번에 1번의 문제를 푸는 것은 모분산의 신뢰 구간은 분자가 25에서 1 빼니까 2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산이 4로 주어졌잖아요. 4. 그리고 요 값은 앞서 39.36이라 얘기를 했어요. 39.36. 곱셈이에요. 이 값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을 계산한 것이, 자, 이거 지금 다 계산하니까 12.40이 나왔던 거예요. 12.40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24 곱하기 4예요. 자, 이걸 다 정돈한 거 책의 결과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의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계산기 없이 그냥 하려다 보니까 책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이제곱 분포 그래프를 통해서 다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이 돼서요. 39.36 그리고 12.4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니까 이제 2.44 반올림해서 쓰겠습니다. 2.44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7.74가 나왔습니다. 7.74. 자, 그래서 95% 신뢰 구간이 이와 같이 해서 구해졌습니다. 자, 이것은 모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이고요. 여기다 양의 제곱권 루트를 씌워서 보면은
모 표준 편차의 95% 신뢰 구간도 역시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위에 거는 모분산의 신뢰 구간이고요. 95% 신뢰 구간. 여기는 모 표준 편차의 95% 신뢰 구간을 구한 거예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만든 값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예제 1번은 당연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체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였고요. 그리고 25개의 표본은 단순 확률 추출을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값들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이 표를 가르쳐 줍니다. 표를 가르쳐 주고 이거 보고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요. 계산기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니까 계산기 꼭 지참하시고 그 다음에 표를 보는 방법을 평소에 연습을 해두세요.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만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다면 표가 또 문제수 주어지고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가설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으로서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이 카이저 분포를 따르게 되는 이 통계량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을 단순하게 그냥 카이 제곱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T 통계량 또는 G 통계량 이런 걸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카이 제곱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제곱 통계량은 자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모분산 값이 시그마 제로로 표시한 거예요. 시그마 제로의 제곱분의 자유도 곱하기 표본 분산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간단하게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통계량에 대해서 우리는 우측 검전하게 되는 경우 이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양측 검전하게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좌측 검전하게 되는 경우예요. 보통은 이제 우측 검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아니면 이제 양측 검정을 하게 되는 경우 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H0는 귀무가설이고요. HA는 바로 대립가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 분산이 우리가 계산값인 시그마 제로의 제곱과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같다. 이거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우측 검전하게 될 경우 이 카이 제곱 값이 이 통계량 값을 계산했는데 이 기각요 안에 속하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카이 제곱 통계량 값이 요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면은 기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었던 이 예제를 이제 귀무가설을 다음과 같이 놓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분산은 2.25였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귀무가설을. 그리고 이제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유의수준 5%로 검증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측 검증하게 되는 경우니까 여기를 지금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유의수준 5%예요. 그냥 여기가 0.05가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자유도가 앞서 자유도를 계산하니까 24였었잖아요. 24. 그리고 여기는 0.05의 제곱. 이 값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자, 요것을 이제 도표를 통해서 계산을 한 것을 따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도가 24가 되고요. 24가 되고 그 다음에 0.05를 찾아요. 0.05 여기 있습니다. 쭉 그래서 얘가 만나는 위치에서 대략 36.42 정도가 나옵니다. 36.42예요. 대략. 자, 이렇게 해서 도표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 값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그마 제로의 제곱, 우리가 지금 검증하려고 하는 값이 2.25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가 2.25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n-1 s의 제곱입니다. 자, 우리는 25개의 표본을 단순 확률 추출했으니까 자유도는 24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산은 4로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 분산은 2.25로 지금 셈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계산 결과를 그냥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산한 검정 통계량 값이 42.67이 나왔군요. 이것을 계산한 것이 42.67이 나왔습니다. 자, 42.67이 나왔는데 우리는 앞에서 보다시피 36.42가 자유도 24가 되고 그리고 유의수지 0.05로 주어졌을 때 카이제곱 통계량 값이 요 위치가 36.42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본 결과 42.67이 여기 얘가 36.4인데 그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42.67이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기각용 안에 속한다는 얘기잖아요. 기각용 안에 속한다는 얘기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검정 통계량 값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카이제곱 값을 찾아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각류 안에 속하는 것을 검정 통계량 값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었고요. 또는 이제 확률을 계산했을 때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0.05잖아요. 42.67보다 클 확률이 이 유의 수준 값보다 작게 나오면은 기각류 안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확률 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걸 계산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지금 확률 값을 계산했을 때 이 확률 값은 이 카이 제곱 값이 지금 계산한 것이 42.67이 나오는 이 확률 값을 도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확률 값이 이거 이상이 될 확률이니까 당연히 알파보다 작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유의수준값 0.05보다 유의수준값보다 작게 나오면은 이 기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유의수준보다 큰 값이 나온다면 이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확률이 당연히 알파 0.05보다 클 테니까요. 그래서 이 확률 값이 유의수준보다 작게 나오면 기각류 안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요. 이 값보다 만약 크게 나오면 기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 당연히 36.42보다 클 확률이 0.05인데 42.67보다 클 확률은 당연히 0.05보다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값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기각류 안에 속한다 안 속한다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확률을 갖고 따져도 되지만은 이 검정 통계량 값을 위치를 보고 따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 수치보다 큰 값이 있으니까 기각류 안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네요. 자,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정기분포를 따르며 30명을 단순 확률 추출하여 응시한 시험 점수의 분산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점수를 계산해 본 결과 분산이 175예요. 표본 분산이 175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이제 자유도 n-1은 29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유의 수준을 10%로 놓고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통계량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양측 검증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고 해놨으니까 양측 검증합니다. 이 아래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n-1이 29가 됐고요. 그리고 s의 제곱이 175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모 분산이 200이라 놨었으니까 이걸 계산합니다. 자, 이거 역시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계산 결과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계산한 결과 25.375가 나오는군요. 25.37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양측 검증하는 문제니까 유의 수준 10%에서 계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개의 알파를 합친 것이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10%니까 얘가 0.01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이죠. 정정합니다. 0.1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서 0.1이니까 그럼 오른쪽 끝이 0.05가 되는군요. 여기가 0.05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05가 이 넓이가 0.05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른쪽 끝에 여기가 이제 0.05라면은 이 카이제곱 통계량 값은 1-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알파 0.05, 이 확률이 0.05였는데 이 통계량 값은 1-2분의 알파로 표시하니까 알파 0.05였으니까 2분의 알파 0.05였으니까 1에서 빼면 0.95를 쓰면 돼요. 여기가 0.9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도는 29였으니까 여기가 29가 돼요. 29, 여기가 29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시 앞에서 다뤘던 그 카이제곱 분포의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표를 보고서 계산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29, 자유도가 29면 여기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0.05를 찾습니다. 0.05가 여기에 있어요. 쭉 내려오면은 대략 42.56이 나옵니다. 요 값이 42.56이 나왔고요. 0.95를 또 찾아요. 0.95가 여기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은 17.71 정도가 나옵니다. 요 값이 17.71 정도가 나와요. 자, 이제 그런데 이 카이제곱 통계량 값을 계산한 것이 25.375라면은 여기 요 값이 17.71이고 요 값이 42.56이었다면은 25는 대략 여기쯤에 있겠네요. 25.375. 얘는 요거보다 크거나 요거보다 작을 때 귀무가선을 기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기각력에 속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귀무가선을 기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11의 3번은 단순 확률 추출해서 쭉 계산해 봤을 때 이 정기분포를 따르고 했을 때요. 모분산이 지금 표본분산이 175였는데 모분산이 200이었다는 것을 기각할 수가 없었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무가선을 기각할 수 없다는 사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수치는 이제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만 이제 보는 방법, 표를 보는 방법만 알고 있고 이 통계량을 계산하는 공식만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11의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판 두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겠습니다. 분산이 2.25 제곱 밀리미터 이상이면 공정과정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0장의 확률 표본을 추출하여 두께를 측정했더니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분산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고 모분산이 2.25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유의수준 5%로 검정하시오라는 얘기니까 우측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걸 계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이 검정 통계량을 다 계산을 해 봐야만 합니다. 신뢰 구간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 구간을 구하고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것이고요.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을 활용할 것이고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10개를 추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자유도는 9가 돼요. 그리고 이 표본 분산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즉 표본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본에 대한 평균 X바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자유도 이게 10개니까 자유도 9로 나눈 그 표본 분산 값을 또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물론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걸 찾고 자유도를 곱하고 그 다음 요 값을 통계량을 직접 보고서 찾으면 되잖아요. 우선 이 얘네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X바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S제곱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얘네들을 다 더해서 10으로 나눈 값을 계산한 결과 역시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결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보니까 이게 227.6이 나왔고요. 역시 이렇게 자유도 n-1로 나눈 것은 이제 자유도가 9가 되잖아요. 5.1556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모분산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셔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 식에다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유도가 9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 5.1556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통계량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할 때, 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여기다 다시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신뢰 구간이니까 양 끝점을 다 계산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도가 지금 9가 됐습니다. 자유도가 9가 되고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가 두 개 다 합쳐서 0.05가 돼야 되니까 0.025가 돼야 돼요. 여기도 0.02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0.025가 되는 이 값을 찾아야 돼요. 이 값이 여기 왼쪽에 분모에 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값을 찾는 것은 자유도가 9가 되고 1-0.025가 되니까 0.975를 쓰면 돼요. 0.975. 자, 이제 이 값도 얼마인지 또 역시 그 도표를 통해서 찾을 것이고요. 이 값이 오른쪽 구간의 분모에 있는 값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역시 도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도가 9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도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0.025를 찾습니다. 0.025가 여기고요. 쭉 오면은 19.02가 나오는군요. 얘가 19.02가 나왔습니다.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쓰겠습니다. 0.975를 찾아요. 0.975고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2.70 정도 됩니다. 2.70. 이 화면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화면을 선생님이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 도표를 띄워놓은 거고 여러분들 부록을 보면서 하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9.0이 2.70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얘가 19.02라는 얘기예요. 19.0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9 곱하기 자유도 그리고 5.1556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오른쪽 끝을 이제 2.70으로 했으니까 2.7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계산하려고 한다면 여기 반올림하면 돼요. 그러니까 5.16으로 여기도 5.16으로 계산하면 근사적인 그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계산 결과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본 결과 이걸 계산한 신뢰 구간이 2.4392 책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유효 숫자로 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설을 검증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25냐 아니면 그보다 더 크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통계량을 먼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모분산의 계산값이 2.25였고요. n-1 그리고 s의 제곱이에요. 검정 통계량 n-1은 요거예요. 이게 지금 n-1이 9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 5.1556이었습니다. 이걸 또 역시 계산을 해보니까 20.6224가 나오는군요. 20.6224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거는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함이었었고요. 신뢰 구간 문제에서 이제 유의 수준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95% 유의 수준 알파가 0.05였었으니까 95% 신뢰 구간을 구한 게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전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측 검전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측 검전하기 위해서는 얘는 이제 양측인 거였고요. 오른쪽 끝을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이런 모양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0.05가 되는 것을 찾습니다. 자, 자유도는 9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05가 되는 이 카이 제곱 이 통계량 값이 얼마인지를 역시 도표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값보다 이 값이 크면은 이 안에 들어가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값보다 이 값이 작게 나온다면은 20.624가 여기쯤에 있다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자유도 9 그리고 0.05가 되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유도가 9가 되고 0.05를 찾습니다. 0.05 여기 있네요. 자, 16.92 정도 나왔군요. 16.92가 나왔습니다. 16.92가 나왔는데 방금 전에 카이제곱 통계량 값을 계산한 결과는 20.6224가 나왔잖아요. 20.6224는 여기쯤에 있네요. 16.92보다 크죠. 20.62.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자, 이제 이 기각용 안에 속한다는 얘기잖아요. 기각용 안에 속하니까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확인했던 이 예문은 여기 예제 11번에 4번을 그래서 이거인지 유의수준 5%로 검증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다시피 검정 통계량은 20.6224였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16.92였었잖아요. 이 값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귀무가설, 기각용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모분산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두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추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